주하. 네, 안녕하세요. 주인씨필름의 주인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썸네일이랑 영상 제목을 보고 오셨을 텐데요. 바로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주인씨가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페이유테크에서 출시한 페이유 포켓 2S입니다. 한 재작년쯤 그때도 페이유 포켓을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뷰를 하려면 일단 제품을 직접 먼저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씨는 이 페이유 포켓 2S를 들고 유쾌한 느낌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인씨 필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뜻은 주인씨는 주구장창 이 제품을 활용하고 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놈의 장점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단점들도 느낀 게 있겠죠.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페이유 포켓 2S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씨가 여러 번 사용을 했지만 일단은 새 제품인 것처럼 놔뒀어요.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자, 뭐 없죠? 저희는 기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봐도 본체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 같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이들, 보증서랑 설명서 뭐 이런 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종이를 본 적이 다음 이런 식으로 본체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페이유 포켓 2S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촬영 액세서리 요놈들이 왜 있고 대체 어디에 쓰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페이유 포켓 2S의 특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포켓치고 조금 특이해요. 이 모가지래 목 부분이 뭔가 줄이 배배 꼬인 것 같이 보이죠. 기존에 페이유 포켓 1과 디자인이 흡사한 2가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이 나온 게 바로 2S인데 페이유 포켓 2S는 최초로 본체와 카메라가 분리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이 쭉 이렇게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기도 하고, 지금 이 머리와 목 사이 부분이 자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이 본체의 뒤쪽 여기에도 자석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쇳덩이에 갖다 대면 착 달라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카메라 바닥도 자석이기 때문에 어디든 쇠가 있는 곳이면 전부 다 달라붙게 됩니다. 자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부가적인 촬영 액세서리인데, 여기다가 본체를 끼워서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고정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착 벨트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가 이 정도라면 하나는 좀 더 길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벨트 고정 어댑터 있죠? 여기 보면 지금 미세하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벨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팔목이든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촬영 액세서리는 바로 가운데 4분의 1인치 나사홈 구멍이 있는 자석 마운트입니다. 나는 어디 삼각대나 이런 데에 장착을 하고 싶은데, 혹은 셀카봉에 장착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자석 마운트를 카메라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자석처럼 장착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셀카봉이든 삼각대든 4분의 1인치 나사로 조여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메인 촬영 액세서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밑바닥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접착 테이프 3M 거 2개, 그리고 USB C타입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카메라 여기 아래쪽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도 벨트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놈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케이블이 얼마나 긴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고 아래 본체를 떨어뜨려 보면 매직. 자, 죄송합니다. 오유, 주인씨가 볼 때 약 1m 정도의 케이블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페이유 포켓 2S를 처음 받았을 때 탈부착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무선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차에다가 장착을 하고 드라이브 하는 거를 좀 찍어 본달지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까 무선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았어요. 자석이 굉장히 세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툭 날아가 버리면 바로 몇십만 원이 그냥 같이 홀라당 날아가게 되는 셈이 되겠죠.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괜히 유선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액세서리들을 활용하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액션캠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기서 화면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행을 갈 때 가방이나 이런 끈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뭐 러닝이나 운동 같은 걸 할 때 칼에다가 장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의 몸에다가 카메라랑 이 본체를 장착을 해가지고 동물 시점으로 촬영을 해볼 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강아지 여름이한테 장착을 실제로 시켜봤는데 좀 포지션을 잘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목 뒤에 장착을 하게 되면 머리가 다 가리게 되겠죠? 이렇게 오오오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좀 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약한 느낌은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이유 포켓 2S이기 때문에 가능한 촬영 스타일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카메라 자체의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주인씨의 실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실속 있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양은 예전이랑 비슷합니다. 페이유 포켓 2S도 3축 짐벌이 있으면서 그 안에 튜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짐벌 형태다 보니까 생각보다 덜 흔들거리게 녹화가 됩니다. 얼마나 덜 흔들거리는지는 주인씨가 페이유 포켓 2S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유 포켓 2S의 무게는 179g입니다. 핸드폰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기존의 페이유 포켓과 동일하게 4K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페이유 포켓에서도 로그 촬영이 가능하고요. 화이트 밸런스, 셔터 스피드, ISO까지 수동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은 프로 모드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컨텐츠를 촬영하고 싶다 하면 기본 모드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나 좀 더 시네마틱스럽게 혹은 감성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 프로 모드를 들어가셔가지고 세부적인 기능들을 직접 조작해서 촬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녹화 도중에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른 데 가서 재생 녹화 버튼을 눌러버리면 마치 컷 편집을 해서 촬영을 한 듯한 형태로 영상본을 얻으실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이로그나 가벼운 컨텐츠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보이는 이 전면 디스플레이는 1.3인치 정도 크기고요. 슬라이드 하면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화면을 보시면 한쪽 끝에 네모난 회색이 있어요.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줌이 됩니다. 제가 해볼까요? 저 얼마나 줌 되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된 것 같아요. 멋있죠? 이 줌 컨트롤러 아이콘을 통해서 최대 4배까지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포켓 카메라도 액션캠에서 파생된 종류이다 보니까 초광각으로 넓게 보이게 찍거나 적당한 광각으로 찍거나 아니면 일반 각도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소개를 드렸듯이 3축 짐벌로 구성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짐벌에 있을 만한 모드들은 다 있습니다. 짐벌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모드죠. 좌우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만 위아래는 앞만 보고 사는 팬 모드, 그리고 좌우도 돌리는 대로 따라가지만 위아래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팔로우 모드, 그리고 좌우 위에 아래 이렇게도 움직이지만 회전도 따라서 움직이는 올 팔로우 모드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짐벌 운영 모드 3가지는 디스플레이에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락 모드만 안 보이더라고요. 락 모드는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 있는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그대로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락 모드로 보여지게 됩니다. 락 모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앞만 보고 사는 모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켓 카메라스럽게 셀피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움직일 때 카메라가 따라오는 이 속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짐벌들처럼 부드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스피드하게 움직인 대로 바로바로 따라와 버리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따라가는 페이스 트래킹 모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트래킹이 약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더 잘 인식을 하면 훨씬 신세계였지 않았을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인식은 해요. 그리고 카메라적으로도 있을 모드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로우 모션이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풀 HD보다 한 단계 더 낮은 HD 사이즈에서는 240프레임으로까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도 일반적인 타임랩스, 그리고 모션 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랩스, 이렇게 3가지 모드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용 모드들은 전부 다 전면 디스플레이 내에서 충분히 조작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전용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과 이 페이유 포켓 2S를 연동을
시켜버리면 촬영본들을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요놈을 컴퓨터의 웹캠처럼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조만간 주인씨필름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유 포켓 2S를 완충시키는 데는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하면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유 포켓 2S에 대한 여러가지 스펙, 기능들, 그리고 장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느낀 요놈입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파우치죠. 자, 실제로 만약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파우치의 크기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요놈 딱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넣을만 한데 페이유 포켓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2S잖아요. 이 제품에서 파생되는 촬영 액세서리들도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들까지 넣기에는 이 파우치가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설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아쉬웠던 점은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예쁘게 말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너저분하게 말려지게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액세서리든 이런 거를 활용해서라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깔끔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증이 없으시거나 결과물이 더 중요하지 라는 마인드라면 사실 단점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페이유 포켓 2S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촬영도 하다 보니까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페이유 포켓 1보다는 장점이 많아지지 않았나. 워낙 센스 있는 설계가 돼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겸사겸사 나는 짐벌을 활용하는 거를 좀 익혀보고 싶은데 카메라랑 렌즈랑 짐벌 이렇게 다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유 포켓 2S 같은 포켓 카메라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먼저 촬영 테크닉에 대한 감을 익혀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그렇듯이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